자, 그리고 명태균 씨 논란 정치권을 계속해서 휩쓸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에도 또 불똥이 튀었는데 2021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당원 전화번호가 명태균 씨에게 넘어갔는데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람이 대구시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홍 시장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다. 일단은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이 사안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경민 의원 얘기부터 들을까요? 네, 명태균 씨 논란이 사실은 좀 개인적으로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신기하다고요? 네네. 여론조사를 여론조사를 대표하는 기관의 사장님이었잖아요. 어쨌든 네. 그 대표의 한마디에 의해서 또는 이러한 정치적인 행보라고 좀 표현을 하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것들 하나에 의해서 뭔가가 전국이 다 들썩들썩거리고 흔들린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조금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명태균 씨 사건을 통해서 저는 하나를 좀 짚어야 되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라는 부분을 좀 관찰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실은 민주주의에서 제일 꽃이라고 뽑히는 게 선거고 그 선거 과정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이런 여론조사인데 그럼요. 그럼 여론조사가 지금도 많이 돌아가고 있고 그럼 우리가 지금 여론조사 생태계는 과연 어떻게 되고 있고 우리가 이분의 이러한 행적을 의해서 정치권이 이렇게 들썩일 정도의 뭔가가 있다면은 네. 우리가 이거를 조금 되돌아보고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가 있지만은 언론적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뭔가에 대한 조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좀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은 듭니다. 신기해 하시기보다는 좀 이제 그 자당 내에서 어느 정도의 반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대구시 직원을 모른다고 하셨는데 이 재미난 이슈 중에 하나가 며칠 전에 그 이 대구시 직원이었던 사람이 그 선거에 한번 나오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후보로 그 예비 후보자로 등록을 했는데 그 당시에 홍준표 시장이 직접 댓글까지 달아줬었어요. 예. 그러고 이제 이 사안이 불거지자 그 댓글을 또 지우는 그 해프닝이 또 기사화되기도 했는데 뭐 홍준표 시장께서는 제가 알기로 뭐 SNS 담당한 직원이 그랬다라고 네. 얘기를 하시면 굉장히 옹색한 변명입니다. 그 이제 명태균 게이트 뭐 게이트라고 칭하겠습니다만 게이트가 지금 한국 사회에 좀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제 전국적인 이슈를 좀 제외하고 저희 지역만 봤었을 때 지역 시민으로서 홍준표 시장님이 이 사태에 연루돼 있다는 것만으로도 좀 참담한 심정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평소에 자신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그 자신을 향한 비판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던 특히 예. 법적 대응하던 홍준표 시장께서 이번엔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SNS에 글만 올리고 계세요. 저는 그 배경에 대한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소 이제 잦은 고소와 고발로 이제 야당 인사 겁박하고 그리고 언론에 재갈 물리는 그런 행태 법적 대응을 율사로서 또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이번엔 왜 안 보여주실까? 그런 데 대한 의문이 저뿐만이 아니고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홍 시장은 이제 선거부로 거짓말에 대응하지 않겠다. 고소고발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검찰이 수사를 촉구했는데 이런 대응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뭐 사실은 뭐 아까 자성에 대한 목소리 얘기하셨는데 뭐 그 부분도 일부 공감하는 건 있는데 아직까지 사실은 어느 정도에 대한 뭐 구체적인 근거나 아니면 네. 증거들이 뭔가 명확하게 밝혀지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이거를 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여론조사 형태나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거 시스템이나 이런 방식들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고 사실 선거에 대한 부분을 두고 봤을 때는 뭐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모두가 그 관여된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조금 정치적인 것을 묶어가지고 이거를 특정 뭐 인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조금 문제 삼기보다는 우리가 과연 이런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게 좀 문제가 있나 없나를 부분을 일단은 점검하는 게 중요할 것이고 추후에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물론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검증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밝혀낼 수 있는 조금 철저한 수사는 아니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시스템부터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국민의힘이 오늘 당무감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기로 했거든요. 앞으로 당원 명부 유출 의혹 핵심을 제대로 밝힐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당무감사도 그렇고 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대표 간의 이제 면담 결과도 저는 귀추가 주목이 되는 게 한동훈 대표가 다른 의제나 정책을 제안하는 그런 자리는 아닐 겁니다. 아마 이제 윤석열 대통령 혹은 김건희 여사의 그 행보 그리고 과거의 행보 그리고 미래 행보에 대한 어느 정도 규제의 그런 목소리를 낼 확률이 높거든요. 예.
그런 사태로 그러니까 상황으로 봤었을 때 제가 짧게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거 묻어가지고 해결된 문제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그 소위 말하는 보수 분열이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짧게 답을 듣고 말씀드리면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뭐 묻을 생각은 사실 없는 것 같고요. 당 차원에서 이거와 관련된 법령을 만드는거나 아니면 당무감사 얘기한 것처럼도 지금 그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이나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규명하고 또 소명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진상 규명이나 이런 것들 철저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파장은 계속될 것 같은데. 네네 맞습니다. 예. 오늘 TK 광장의 결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오영준 의원, 수성구의회 국민의힘 김경민 의원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